박진호님, 조직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죄송하지만 대장암 3기로 판정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요? 환자분,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바로 입원 준비 가능하시겠어요? 박진호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전 해지하려던 보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무도 몰랐던 행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2024년 봄, 경기도 수원에서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하는 박진호 씨. 25세 결혼해서 딸 하나 키우며 3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사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급여가 20% 삭감됐습니다. 아이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고정지출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각종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박진호 씨가 가진 보험은 3개였습니다. 30대에 가입한 생명보험, 실손보험, 그리고 20년 전 아내가 권유해서 든 암보험. 3개 합쳐서 매달 42만 원이 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또 카드값 문자 왔어요. 이번 달도 마이너스예요. 여보, 나도 알아. 내가 뭔가 줄여야 할 것 같아. 보험 말하는 거예요? 실손이랑 생명보험은 그래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암보험은 좀 애매해. 요즘 내가 워낙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20년이나 됐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쓴 적도 없잖아. 근데 그거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해요? 필요하면? 에이, 내가 무슨 암이 걸려.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이 없잖아. 한 달에 18만 원이면 1년에 200만 원이 넘어. 그냥 해지하자. 그래도 당신이 결정해요. 아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부부 모두 보험의 가치보다 지금 당장의 생활이 더 급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박진호 씨는 보험사 고객센터 번호를 눌렀습니다. 고객님, 고객센터 이진주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암보험 해지하려고요. 계약 번호는요? 네, 고객님. 잠깐만요. 계약 조회해드릴게요. 고객님, 계약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혹시 해지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험료 부담 때문이신 건지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요즘 좀 빠듯해서요. 한 달에 18만 원이 부담이 돼서요. 그렇군요. 고객님, 잠깐만요. 고객님이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이라 해지하시는 것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요. 혹시 납입유예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납입유예요? 아니요. 처음 듣는데요. 네, 고객님처럼 소득이 줄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실 때 최대 1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보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예요. 그 기간 동안 암이 생겨도 정상 납부하신 것과 똑같이 보험금이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1년 동안 안 내도 된다고요? 네, 고객님. 보험 해지 환급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유예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예 기간 1년이 지나면 다시 납입이 재개되고요. 지금 당장 해지하시면 20년 동안 내신 보험료가 다 사라지는데 1년만 쉬어보시고 그때 다시 결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돈은요? 해지 환급금이 나오긴 하는데요. 20년 납입하셨지만 환급금은 납입 총액보다 훨씬 적어요. 보장도 없어지고요. 일단 유예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상황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박진호 씨는 5분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끊으려 했어요. 근데 상담원의 설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유예로 신청해 주세요. 네, 고객님. 신청 완료됐습니다. 내일부터 1년간 보험료 자동이체가 중단됩니다. 보험 효력은 정상 유지되세요. 전화를 끊고 박진호 씨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지 안 했어. 1년 유예 신청했어. 아내는 잘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고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둘 다 그 선택이 석 달 후 어떤 의미가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려야 해요.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못 내면 해지밖에 없다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 보험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납입 유예.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 시 최대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납입이 되고 보장은 정상 유지돼요. 두 번째, 보험료 감액 제도. 보험금과 보험료를 동시에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보장은 줄지만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자동 납입 대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예요. 단기간 급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지 전화를 하기 전에 이 방법들을 먼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진호 씨는 그 질문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납입유예를 신청한 지 꼭 석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진호 씨는 며칠 전부터 아랫배가 계속 불편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아내 성화에 못 이겨 동네 병원을 갔고 거기서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박진호님, 조직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장암 3기로 보입니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요? 환자분 대장암 3기로 판정이 됩니다. 즉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바로 입원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전이는 없고요.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야 합니다. 박진호 씨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왜요, 여보?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응, 나왔는데 대장암 3기라고 하네. 여보, 어떡해? 나 괜찮아. 근데 있잖아. 그 보험 있잖아. 내가 해지 안 하고 유예 신청한 거. 네, 여보.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야. 그 전화로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마치고 박진호 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합산된 금액이었어요. 보험이 유예 상태였지만 보장은 정상 유지됐기 때문에 단 1원도 삭감 없이 전액 지급됐습니다. 어느 날 딸 박지원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때 진짜 해지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치료비 다 우리 돈으로 냈어야지. 솔직히 그랬으면 집 팔아야 했을 거야. 그 상담원 분이 안 잡아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근데 더 아찔한 건 그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는 거야. 상담원이 얘기 안 해줬으면 나는 그냥 해지했을 거거든. 18만 원 아끼려다가 4,500만 원을 날릴 뻔한 거지. 박지원 씨는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납입 유예가 가능한 보험인지 바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 박진호 씨 사연을 통해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보험료 못 내면 해지밖에 없다? 틀렸습니다. 납입 유예, 보험료 감액, 자동 납입 대출 등 해지 없이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지 전화 전에 반드시 이 방법들을 먼저 물어보세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납입 유예하면 유예 기간 중 사고가 생겨도 보험금이 안 나온다? 틀렸습니다. 납입 유예 기간 중에는 정상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박진호 씨가 바로 그 경우였어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오래된 보험은 해지하고 새로 드는 게 낫다? 조심하셔야 해요. 20년 이상 된 오래된 보험일수록 지금은 가입하기 어려운 넓은 보장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면 새로 가입 자체가 안 되거나 보험료가 훨씬 비싸져요.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는 건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것,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보험 해지 전화하기 전에 자동 납입 대출부터 물어보세요. 납입 대출 가능한가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둘째, 오래된 보험일수록 함부로 해지하지 마세요. 20년 된 보험에는 지금 다시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지금 납입 중인 보험에 납입 유예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실직, 중대질병, 육아휴직 발생 시 최대 1년간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